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한개입니다. 이번 편은 조금 심각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10월 중순에 방송을 통해서 11월이나 12월이 되면 한반도의 군사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변화에 확실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를 합니다.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 건 밤을 좀 새워서 이 자료를 확인을 하느라고 제가 완전히 철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방송 내용은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시고 너무 확대 해석은 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히 국가 안보를 갖고 돈벌이를 하고 있는 유튜버들에게는 본인의 허락 없이 전제나 인용을 금지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해드리는 내용은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군 전투비행다가 2021년 11월 초 한국에 전개되었다가 11월 7일 일본으로 복귀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국방부가 운영을 하는 DVDS가 미국 시간으로 2021년 11월 9일 공개한 겁니다. 우선 DVDS가 공개한 팩트만 정리를 해드리면 2021년 11월 5일에서 6일 사이 미 공군 제62 항공수송비행단 예하 제7항공수송비행대의 C-17 글로브 마스터 3 수송기가 경상북도 대구에서 일본 아오모리현 미자와 공군기지로 미 공군 제14 전투비행대 물자를 수송했다. 이는 레이니어 워 21B라는 훈련으로 실시된 것이다 라는 것이 미 국방부의 공식 발표입니다. 공개된 사진은 총 24장으로 물자를 수송기에 싣는 장면이며 2021년 11월 5일과 6일 양일에 걸쳐서 촬영된 것입니다. 특히 공개된 사진 속에는 F-16 전투기의 엔진으로 추정이 되는 물체를 탑재하는 장면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14 전투비행대의 항공기만이 아니고 정비부대도 같이 대구로 전개되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DVDS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으나 상황을 추적하고 파악할 수 있는 단서 몇 가지를 의도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된 단서를 여러분과 공유를 하면 우선 C-17 글로브 마스터 3 수송기는 미공군 제62 항공수송비행단 예하의 제7 항공수송비행대 소속이고 레이니어 워 21B의 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며 11월 5일과 6일 사이 대구에서 일본 미자와로 물자를 수송을 했으며 수송된 물자는 제14 전투비행대 용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서 중에 첫 번째로 미 공군 제62 항공수송비행단 제7 항공수송비행대를 추적을 해보면 이 부대는 미 본토 워싱턴주 루이스 맥코드 합동기지에 주둔을 합니다. 미 공군 기동사령부, 공중기동사령부 예하로 전시와 평시에 미군 병력과 전투물자를 수송하며 2016년과 2017년 당시 한국과 일본의 전쟁 물자를 수송하던 비행단입니다. 예하에는 제4 항공수송비행대, 제7 항공수송비행대, 제8 항공수송비행대 등 3개의 수송비행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21년 11월 6일자의 ADS를 확인을 해보면 제62 비행단 소속의 C-17 글로브 마스터 기체 등록번호 09-92102이 한국을 단양한 항적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항적은
레이더 박스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그 ADS를 작동에 어떤 트릭을 썼던 것 같습니다. 단서 추적의 2번을 좀 보면 레이니어워 21 훈련에 대해서 많이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 제62 항공수송비행단의 웹사이트를 보면 연간 2회 실시되는 훈련인데, 훈련의 목적이 미 태평양 사령부의 작전 지역 내에서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적에 대한 비상작전을 지원하는 한편, 고강도나 전시 주도권 경쟁, 그 다음에 저하되어 있고 제한된 작전 환경에서 전시 및 비상 상황에서 제62 항공수송비행단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능력을 확보하고 시연하는 훈련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태평양 사령부 작전 지역 내에서 전시에 그 제한된 굉장히 제한된 환경 속에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훈련이라 하는 내용입니다. 단서 추적 3번을 보면 2021년 11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이제 그 대구에서는 그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인 전투 준비태세 종합 훈련이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훈련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매년 12월에 실시되어 오던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데에 따른 보안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한국 공군의 단독 훈련이라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는 대한민국 공군 제11 전투비행단이 주둔을 하고, 미군은 대구 기지를 K2 에어베이스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추적된 내용들을 이제 쭉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2021년 10월 중순, 특정을 할 수는 없지만 중순에서 10월 말 사이에 일본 아오모리현 미자와시에 있는 미자와 미 공군 기지에 주둔을 하는 미 공군 제35 전투비행단 예하 제14 전투비행단가 한국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구에서 들어오질 않았다면 대구에서 나갈 일이 없겠죠. 따라서 14 전투비행단가 한국에 전개된 것은 그동안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디도 발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미 국방부가 14 전투비행단가 대구에서 미자와로 이동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14 전투비행단가 대한민국 공군과 2021년 1월 1일부터 1월 5일 사이에 연합 전투태세 종합훈련을 실시했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14 전투비행단가 물자가 출발을 한 곳이 대구입니다. 오산이 아니고 평택도 아니고 대구입니다. 대구에는 미 공군이 주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 공군 제11 전투비행단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본에 주둔을 하는 제35 전투비행단 예하 제14 전투비행대의 물자가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한미 연합 전투태세 종합훈련을 공동으로 대구에서 실시했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미 본토 주둔 제62 항공수송비행단 제7수송 비행대가 그 제14 전투비행대 물자를 대구에서 미자와로 수송했다라는 것을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14 전투비행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대는 일반 공중전을 수행을 하는 부대가 아닙니다. 유사시에 적국의 방공망, 즉 레이더 기지와 미사일 기지를 공격해서 무력화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그리고 이라크전에 실제로 투입이 돼서 그 실전을 경험을 했던 부대입니다. 이러한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그 제35 전투비행단 예하의 일개 전투비행다가 그 오산도 아니고 군산도 아니고 대구에 전개되었다는 것은 많은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곳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 미공군 소속으로 전시의 방공 레이더와 대공 미사일 기지를 공격해서 폭파시키고 제압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제35 전투비행단 소속 F-16 CJ 전투기가 대한민국 공군 기지인 대구의 K2 기지에 전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개 당시에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제14 전투비행대에 관해서는 미국이나 대한민국이 아무런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에는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기이면서 가장 고성능 기종인 F-15K가 배치되어 있고 그것을 운영하는 부대는 공군 제11 전투비행단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핵심 부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공군 제62 항공수송비행단 제7 항공수송비행대가 미 본토 워싱턴주에서 출발을 해서 대구에서 미자와로 제14 전투비행대 물자를 수송을 했지만 이는 유사시에 반대 방향으로, 즉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물자 수송도 가능함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언론은 대한민국 공군 단독훈련이라고 보도를 했었고 공군은 비공개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한미연합훈련이었고 게다가 적의 방공망을 제압하는 시드 임무기인 F-16 CJ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 4년간 친북 성향의 현 정권의 잘못된 대북 정책에 짓눌려 있던 대한민국 군이 이 정권의 말기에 군 본연의 임무에 대한 행보를 시작했거나 북한이 핵 개발 및 미사일의 위협 수위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알고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가서 상당히 어려운, 군사적으로 어려운 그러한 수준이 되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정치권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군이 움직이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전자일 경우 대한민국 군의 지휘부가 비겁한 모습을 보인 것이기는 하나 만시지탄으로 그나마 다행이고, 후자일 경우는 현 정권이 북한의 실상에 대해 국민에게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중순에서 2022년 1월 초 사이에 만약 북한이 핵 관련 도발을 하던가 또는 인공위성으로 위장한 ICBM 도발을 할 경우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위험성이 있다고 본인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안보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현 정권의 행보에 있어서 우리가 예의주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3 강조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확대 해석은 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